직업은 영문과를 나왔지만 27살에 나는 베이커리 생산직에서 빵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 공장에서 일하는 거다 보니 밀가루 푸대 들고 계량하고 오븐에 빵을 넣고 소위 말해 육체 노동이었다. 사람들이 다 아깝다고 한다. 나는 다른 삶을 산다. 개척한다. 나는 동료들과 생각이 다르다. 라는 묘한 희열감을 느끼며 20세 동생들 옆에서 왕언니로서의 철없는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33세의 나로서 지금 생각해보면 내 귀중한 27세의 젊음이여 기금 아까운 줄도 모르고 일 배우는 건 좋은데 투자를 좀 배우면 좋았을 텐데 마이너스. 여튼 나는 베이커리에서 육체 노동의 끝판왕인 반죽 보조 파트를 맡았다. 오후에는 쿠키를 구웠다. 평생 오타쿠 외모로 뱅뱅이 안경 쓰고 새님처럼 앉아서 공부만 하다가 베이커리 업무를 하니 실수가 많았다. 일단 빵 공장 생산직은 제 시간 안에 납품하기 위해 속도가 생명인데 나는 홈베이킹 하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느렸다. 계량을 할 때는 꼭 뭔가를 빠뜨려서 매일매일 로스를 만드는 악덕 직원이었다. 오븐을 볼 때는 매일 한두 판씩 실수를 해서 빵을 10개씩 버렸다. 다행히도 15명쯤 되는 다른 사람들은 다 4층에 있었는데 나는 1층에서 오빠 한 명이랑 함께 보조로 일하면서 일을 배웠다. 오빠도 나에게 엄청난 애정은 없었고 엄청 가르쳐줄 생각도 없어서 그냥 실수해도 재밌게 신나게 보조만 열심히 했다. 그래서 품목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실수가 많아도 조용히 할 수 있었다. 초반에는 대형 빵집인 드래곤 과자점 진짜 빵집 이름임 키읔키읔의 첩자 태긴 사위 오빠에게 일을 배웠는데 1층에만 머무르던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 식사 시간에 밥을 사준다 해서 쫄래쫄래 따라갔는데 BMW를 타고 가길래 우왕 빵집 오래 일하면 좋은 차 타나보다 정도로 생각했다. 그 당시에 뭐지? 그리고 두루치기를 먹으러 가는데 나는 7,000원짜리도 고민하고 먹는데 두루치기에 계란찜에 이것저것 많이 시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와 대박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얻어먹었었다. 순진 그 자체. 그리고 나서 몇 달 후 오빠가 너네 정체를 진짜 모르냐? 그래서 오빠가 정체가 뭔데요 하니까 나 아니다 해서 그러려니 하다가 그 오빠가 그만둘 때쯤 너네 정체를 진짜 모르냐? 드래곤. 또 묻길래 사람들이 드래곤 어쩌고 하던데 오빠 드래곤 사장이어요? 실장이어요? 이러니까 아니 내가 거기 사위라고 라고 해서 그때 뭔가 퍼즐이 맞춰졌다. 비싼 차를 탄 것도 잘 사준 것도 내가 일하는 베이커리 최고 존엄? 상무님이 쩔쩔맨 것도 다 이유가 있었구나. 디귿디귿. 오빠는 드래곤으로 돌아갔고 나중에 전화를 한 번 했는데 레시피 좀 빼돌려달라는 전화였다. 나는 거절했다. 키읔키읔 알바노 도둑질은 안 돼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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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그렇게 바뀐 다음 상사? 는 아주 못된 분이셨고 매일 욕을 하거나 그런데 내가 일을 아주 못하긴 했음. 유부남이었는데 나랑 같이 제주도 여행? 을 가자거나 하는 식으로 정말 나를 괴롭혔다. 참다가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하여 그만둔다고 하니 다른 지점으로 보내준다고 해서 다른 지점에 가서 샐러드 만들고 간단한 빵 전처리하는 업무를 3달 정도 하다가 그때 기억으로 너무 지쳤는지 흥미를 잃었는지 그 회사는 그만둬버렸다. 그 베이커리에서 일할 때는 일주일 중 하루를 쉬었는데 육체 노동이라 너무너무 힘들었고 모두가 신입인 해외 회사라서 매일 무보수 야근을 하느라 지침 그 자체였지만 나는 휴일에 나가서 다른 파트도 배웠다. 무보수로 일해주는 것이다 보니 사장님도 상무님도 좋아하시고 동료들도 안 그래도 퇴근 늦어지는데 한 명이 도와준다 하니 베이킹 일도 많이 가르쳐주고 나는 기술을 배우고 좋았다. 그렇게 나는 8개월 정도 만에 그 큰 베이커리 회사에서 거의 모든 기술과 레시피를 배워버렸다. 케이크 만드는 것만 빼고. 그리고 큰 베이커리 시스템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도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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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나는 사실 처음 빵을 시작할 때부터 천년 발효빵 사워도우가 배우고 싶었다. 그래서 퇴사 직전에 다른 베이커리를 막 찾아봤다. 천년 발효빵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하는 가게가 있었고 그쪽에 지원을 했다. 마트에 있는 아주 작은 베이커리였는데 굉장한 맛집이었고 소위 말해 제대로 하는 곳이었다. 한 달 후에 입사하기로 약속하고 전 회사는 퇴사를 했다. 입사하고 알고 보니 천년 발효빵이 아니었다. 하지만 연구를 엄청 하고 몇백만 원씩 하는 해외 세미나 유치해서 듣고 하는 제과 기능장님의 동생분께서 하는 베이커리라서 일단 일을 배워가기로 했다. 7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이때 사장님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다. 10평 정도 되는 작은 매장에서 얼마나 큰 매출을 낼 수 있는지, 크리스마스 때는 어떻게 시스템을 돌리는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바로 옆 매장이다 보니 어떤 혜택을 받는지 등 여러모로 좋은 경험을 했다. 하지만 이곳도 새벽 6시 반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고 170만 원을 받았는데 극심한 육체노동 매일
밀가루 포대 들고 5kg, 10kg짜리 반죽 옮기는 게 메인 업무. 그리고 손님이 많으면 무보수 무제한 야근까지. 사장님이 기특하다고 월 180만 원으로 올려줬지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정당한 야근 수당을 요구했다. 그래서 사장님과 싸웠다. 매우 싸웠다. 희정이라는 동료가 한 명이 있었는데 야근 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토로했다는 이유로 사장님께서 너는 희정이와 우리의 사이까지 갈라놓았어. 너만 물 흐리면 되지. 왜 희정이랑 우리 사이까지 갈라놓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엄청 뭐라 했다. 당시에는 뭔가 인생은 이런 건가? 월 180만 원은 넘을 수 없는 벽인 건가? 정당한 걸 요구하는 건데 전 직장에서도 야근 수당은 절대 주지 않았다. 이번 직장은 좀 낮긴 하지만 야근 수당을 절대 주지 않는다. 내 월세는 월에 26만 원이고 식비는 20만 원이다. 월에 150만 원도 안 남는다. 인생은 이런 건가? 절망하고 있던 차에 마치 항아리에 뚜껑 덮어 놓으면 뚜껑 빼도 그 이상 안 뛰는 벼룩처럼 그루밍 당하고 있을 시절 나는 인터넷에서 자청을 만났다. 다음 스토리에 계속.